안녕하십니까. 생애자산관리사 정옥입니다. 여러분, 종신보험은 어떤 상품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망도 보장하지만 저축효과도 좋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실 겁니다. 또는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그 밑에 여러가지 건강 특약들, 암이라든지 뇌,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진단금을 받는 특약들, 종신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세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종신보험을 많이들 가입하고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십니다. 사실 고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어떤 상품이 나한테 최적의 효과를 낳을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로 여겨지는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권함에 따라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제가 보험설계사들 상대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종신보험은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열심히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종신보험의 가입자, 이미 가입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새로 가입할 수도 있는 가망 가입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종신보험의 실체를 알려드리기 위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종신보험 사업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70일 법칙은 그 영상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 물가상승률이 예를 들어 3.6%다. 앞으로 계속 3.6%의 물가상승률이 나타날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70이 나누기 3.6은 20이 나오죠. 물가상승률 3.6%가 계속됐을 때 20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라는 그런 내용을 72회 법칙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예시로 종신보험을 들면서 물가가 3.6%씩 계속 상승할 때 20년마다 화폐 가치는 반토막이 나니까 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20년 차에는 200%를 환급받을 수 있어야 겨우 본전을 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예시와 같이 납입이 다 끝난 20년이 됐을 때에도 환급률이 200%에 한참 미치지도 못합니다. 사실 20년 납일 경우에 20년째에는 원금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신보험의 환급률 표를 보시면 100%가 넘는 구간이 옵니다. 아주 오래되면 200%도 넘을 수 있어요. 한 50년 지나가면. 그런데 50년 동안 화폐 가치는 반의 반, 어쩌면 반의 반토막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년이 한참 지나서 겨우 200%가 된다는 거죠. 그 예시표에 있는 그 환급률 200%가 실제 고객한테 2배로 자산이 불어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사업비에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사업비는 안타깝게도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일인데요. 제가 환급률표에 제시된 이율과 환급금, 환급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대체로 종신보험 20년 납 기준으로 종신보험의 사업비는 상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일단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가 채 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다 공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설명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가입하시는 분에게 이게 사업비가 7%입니다, 6%입니다, 8%입니다. 꼭 설명을 해야만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가 3배, 4배, 5배가 넘는 추정컨대 30%, 40%씩 될 수 있는 이 종신보험은 사업비 공개 의무가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수년째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금감원도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종종 때때로 보험사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팔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신보험의 사업비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공개되지도 않은, 보험사에서는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는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30%, 40% 정도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지 나름의 분석을 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설계했던
종신보험 해약환급률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생명보험사의 당시의 대표적인 종신보험 상품이었고요. 이 상품의 해약환급률 표의 일부를 잘라 온 건데요. 피보험자는 40세였고요. 사망보험금 1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20년 납으로 설계했습니다. 당시 월납보험료가 25만 2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맨 왼쪽에 경과년도,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요. 누적납입보험료가 쭉 표시가 되고 중도인출은 전혀 하지 않았고 생활자금 이렇게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인데, 생활자금 찾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객들 홀리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생활자금을 안 찾아 썼고요. 연복리 2.5%를 적용하는 것을 가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연복리 2.5%는요, 고객이 낸 25만 2천원에 그대로 2.5%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속으시면 안 되는데요. 고객이 내신 25만 2천원 중에 소정의 사업비를 뗀 나머지 금액의 2.5%가 불이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해지환급금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연차별로 쌓여갑니다. 그 옆에 환급률로 표시가 되어 있죠. 환급률이라는 건 납입보험료 누계 대비 해지환급금 금액을 퍼센트로 표시한 거죠. 해지환급금은 만원 단위니까 여기 납입보험료, 왼쪽에 납입보험료 누계가 원 단위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환급률은 어쨌든 낸 돈 총액 대비 얼마를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그 비율입니다. 환급률 부분에서 이게 20년 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0년 완납을 했을 때 표의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환급률이 7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종신보험이 20년 완납을 했을 때 환급률이 76.2%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체로는 한 원금 가까이 가거나 요새 저해지 상품 이런 것들은 20년 완납을 하면 딱 100%를 넘기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76.2%라서 이 상품만 문제고 원금을 딱 넘기거나 90몇 프로 정도 되는 건 좋은 상품이냐?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원금의 2.5%씩 불이를 해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1년 차에 보시면 환급률이 빵이지 않습니까? 0입니다. 2.5%씩 불이를 원금에다 해줬으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얼마간이라도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2.5%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0이에요. 쭉쭉쭉 내려와서 20년 차가 됐을 때 만약에 원금의 2.5%를 계속해서 불이를 해줬다면 20년 차가 됐을 때 당연히 100%를 넘고 연복리 2.5%를 불이한 이자가 붙어서 20년 차에는 130% 정도를 환급해야 원금의 2.5%를 적용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도 안 되고 76.2%밖에 안 된다. 이거는 사업비를 그만큼 많이 이미 뗀 상태에서 나머지의 이자를 적용해 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신보험과 비교할 비교군을 하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복리 2.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20년 차가 됐을 때 이 종신보험과 유사한 해약 환급률을 보이는 그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월 적립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월 적립금이 14만 8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14만 8,680원에다가 연복리 2.5%를 불이를 한 겁니다. 20년 동안. 그랬더니 그 결과가 종신보험과 비슷해졌죠. 즉 이 얘기는 종신보험은 저축인 줄 알고 25만 2천원을 저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약 보험료의 40% 정도가 사업비 등으로 차감이 되고 남은 나머지 14만 8,680원 정도가 2.5%가 불이가 되니까 지금 이 종신보험의 그 20년 차의 환급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순수하게 저축되는 금액을 찾았더니 그게 59%라는 얘기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저축인 줄 알고 낸 돈에서 사업비 등으로 차감된 돈이 41%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객, 이 나이대에 이 20년 납의 이 상품이 그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업비 말고도 위험보험료라는 게 또 차감이 됩니다. 이 종신보험은 사망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보험료와 상당 부분의 사업비를 합한 금액이 41% 정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게 번 돈, 그 소중한 돈을 저축인 줄 알고 이 상품에 종신보험에 저축을 했더니 거기에서
약 40%가 사라지고 나머지 60% 정도가 지금 저축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신보험 판매하시는 많은 그 보험 설계사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종신보험의 이런 해악을 다 알면서도 꼭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도 또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취급하시는 설계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가 납입을 하면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추가 납입을 한 설계를 또 해봤습니다. 자, 이 종신보험의 월납보험료의 1배를 더 추가 납입하는 형태로 추가 납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품의 경우는 그렇게 한 배를 더 추가 납입을 했는데, 그렇게 추가 납입하면 되게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설계사들이, 그리고 또 가입자들도 그럴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계신데, 이 상품의 경우를 보니 추가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완납을 한 그 시점에 환급률이 겨우 100%가 살짝 넘습니다. 액면가 100%예요. 액면가 100%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걸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103%입니다. 추가 납입했어도 고객은 실질 가치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로 추가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개 보험사의 내부 직원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그 계약들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3개 보험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한 군데는 별로 없어요. 한 군데는 한 자릿수 정도 비율이 됩니다. 한 군데는 1%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상담 테이블에서는 막 추가 납입을 통해서 뭔가 사업비를 낮추고 효율을 더 높일 것에 대한 얘기를 열띠게 하지만, 사실 가입을 하고 나서 추가 납입이 진행되는, 시작을 하는 경우도 적지만, 왜냐면 가입하고 나면 안 챙기니까요. 또는 처음엔 추가 납입을 했지만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추가 납입을 멈추고 추가 납입이 진행 안 되는 계약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해당 상품의 경우 40세가 1억 원의 사망보험을 받는 설계를 해서 저축을 목적으로 주계약만 딱 25만 2천 원씩 내는 걸로 가입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 다른 상품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또 납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기를 줄인다 한들 화폐 가치를 이 종신보험의 해약 환급률이 의미 있게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종신보험을 사랑하시는 설계사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축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 보험금도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저축이 따라올 수는 없는 좋은 또 기능이 있다 라고 또 쉴드를 치십니다. 그런데 진짜 사망보험금 지급되는 것이 이거 역시도 의미가 있을까요? 사망보험금도 화폐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겠죠. 자,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역시도 장기로 가면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눈치를 채실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종신보험의 원래 기능인 종신보험을 통해서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아닐 것 같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